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매일 고객님들께 옷을 권해드리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발이 부어도 참으며 서서 일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김대리라고 불렀고 저는 그저 성실한 판매사원일 뿐이었죠. 그런데 최근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객의 악의적인 갑질과 모욕, 그리고 그로 인해 밝혀진 제 진짜 정체. 그 일을 겪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사실 저는 다른 선택지도 많이 있었어요. 제 학벌이나 능력으로는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이유로 이곳 백화점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다오. 현장을 모르는 경영자가 되지는 말아라.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걸 모르고는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단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프레스티지 백화점을 포함해 전국의 12개의 백화점을 운영하는 유통그룹의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외동딸이자 유일한 후계자였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이력서에는 제 어머니 성을 따서 김수진이라고만 적었고 주소도 혼자 얻은 원룸의 주소를 적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백화점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정문이 아닌 좁고 어두운 뒷문. 그곳을 지나 지하 직원 휴게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손님들이 다니는 에스컬레이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낡은 형광등, 삐걱거리는 계단. 아,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신입이지? 나 박 선배야. 여기 3년 차. 첫날 만난 선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3가지만 기억해. 첫째, 손님은 왕이야.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웃으면서 들어. 둘째, 발은 아파도 절대 앉으면 안 돼. 매니저가 보면 혼나. 셋째, 실적 못 올리면 눈치 백단 받아.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선배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제 백화점 생활이 시작됐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8시 30분까지 일하는데 그 시간 내내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고작 30분이었고 그마저도 손님이 많으면 제때 먹지 못할 때가 많았죠. 처음 한 달 동안 제 발은 부어서 퇴근할 때면 신발을 신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정말 무례했거든요. 야, 이것 좀 꺼내봐. 이게 뭐야? 질이 왜 이래? 당신 일 배웠어? 서비스 엉망이네. 그런 말들을 웃으면서 들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현장이구나. 이런 경험을 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구나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렇게 1년, 2년, 5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능숙한 판매사원이 되어 갔어요.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가격대를 찾으시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됐죠. 손님, 이 제품 보시는 거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올 시즌 신상품인데 손님 피부 톤이랑 완벽하게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런 멘트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매장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판매사원이 되었습니다. VIP 고객들은 저를 지명해서 찾아오셨고 매니저도 저를 인정해 주었죠. 김대리 역시 당신이 최고야. 당신 덕분에 우리 매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제 동료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이 일이 전부인데 나는 언젠가 떠날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경영학 석사 학위도 있고 유학 경험도 있고 언젠가 이 그룹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15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어떤 이들은 시샘의 눈빛을 보냈어요. 김 과장은 운이 좋아. 원래 잘 나가는 집안 출신인가 봐. 아니면 윗사람한테 줄 잘 되는 거겠지. 그런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해명할 수도 없었고 해명한들 믿지도 않을 테니까요. 20년 차가 된 지금 저는 여전히 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발목은 오래 서 있어서 항상 붓고 허리도 가끔 아프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손님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매장 운영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이 모든 걸 몸소 체험했죠.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절대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저는 그걸 20년 동안 배웠어요. 하지만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화점 임원들조차 몰랐죠. 아버지와 저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가끔 아버지가 백화점을 시찰 오실 때도 저는 그냥 일반 직원처럼 구석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절 힐끗 보시고는 지나가셨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일할 거야? 어머니는 가끔 걱정하셨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45이야. 슬슬 경영에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엄마.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사실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그냥 김 과장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20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한 고객의 악의적인 행동이 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게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매장은 손님들로 붐볐어요. 저는 한 고객에게 신상품 코트를 설명하고 있었죠. 이 제품은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100%로 제작되어서 보온성이 뛰어나고요. 실루엣도 정말 우아합니다. 손님 체형에 딱 맞으실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로 한 여자가 요란하게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트위드 재킷, 루부탱 하이힐. 한눈에 봐도 나 돈 많아요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었죠. 저기요. 그 여자가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네, 손님.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이번 시즌 신상품 다 보여줘요. 빨리요. 시간 없어요. 여자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했어요. 20년 동안 이런 손님들을 수없이 봤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신상품 코너로 안내하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번 가을 시즌 대표 상품이고요. 이건 파리 패션 위크에도 나왔던. 이건 별로네. 다른 거 보여줘요. 여자는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무시하듯 말을 잘랐어요. 네, 그럼 이쪽 제품은 어떠세요? 이것도 별로. 센스 없네. 다른 거 없어요? 1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여자는 매장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을 꺼내보게 했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제 발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셨지만 저는 참을성 있게 응대했습니다. 손님, 혹시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당신 프로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쪽 프리미엄 라인은 어떠세요? 저는 가장 비싼 제품들이 있는 코너로 안내했어요. 아마 이 여자는 비싼 걸 찾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건 프랑스 디자이너의 한정판이고요. 국내에 딱 3벌만 들어온 제품입니다. 가격은 890만 원인데 890만 원?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890만 원이나 해요? 비싸기만 하고 디자인은 별로네요. 당신네 백화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아라, 수진아. 손님은 왕이야. 2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웃으면서 넘겨. 죄송합니다, 손님. 그럼 혹시 다른 매장도 둘러보시겠어요? 3층에 있는 수입 명품관에 가시면.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돼요? 당신이 여기서 제대로 된 상품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일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나 봐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손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께도. 뭐, 지금 나보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엉망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때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님? 이 직원이 고객 응대를 제대로 못해요. 신상품 보여달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
손님께 제대로 안내드렸어요? 네, 매니저님. 1시간 넘게 모든 신상품을 보여드렸는데, 1시간이나 걸려서 고작 이것밖에 못 보여줬어요? 무능하네요, 정말. 여자는 비웃듯이 저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몇 년 차예요? 이 나이에 평사원이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이 모양인 거지.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나이에 평사원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손님, 저는 과장입니다. 그리고 20년 경력이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경력? 20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과장이에요? 와, 정말 무능력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화점 점원이나 하고 있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손님께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지 못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을 모욕하시는 건 모욕? 내가 뭘 모욕했어요?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요. 능력 없으면 능력 없다고 인정해야지. 매니저가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저희 김 과장은 이 매장에서 가장 실적이 좋고 경력도 많은. 그래서요? 실적이 좋으면 뭐해요?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데. 나 진상 고객 아니에요. 정당하게 좋은 제품을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직원이 무능해서 시간만 낭비했잖아요. 여자는 가방을 움켜쥐고 휙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화점 진짜 별로네요.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다신 안 올 거예요. 아, 그리고 인터넷에 후기 남길 거예요. 이 직원이 얼마나 불친절했는지. 그리고는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쿵쿵거리며 매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동료들의 동정 어린 눈빛도 보였습니다.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수고했어요. 저런 손님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휴게실로 내려가 의자에 앉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평사원, 무능력, 백화점 점원이나 하고 있지.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내 정체를 밝히고 제대로 대접받으며 살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현장을 배우겠다고 여기 온 거야. 이런 경험도 필요한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어요. 흰머리가 섞인 머리, 피곤한 눈가, 부은 발목. 45의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수진아,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 백화점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한 고객이 너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래. 인터넷에도 악성 후기를 올렸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그런 짓을 했구나.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응대했는데.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수진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네, 20년이면 충분해. 넌 이제 충분히 배웠어. 현장도 알고, 고객도 알고, 직원들의 고충도 알아.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게 어떨까?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 정체가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 아버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 고민을 할 시간조차 제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더 큰 소동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제 20년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주말이라 백화점은 평일보다 훨씬 더 붐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9시 30분에 출근해서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프로답게 일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10시 백화점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입구에서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11시쯤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 한 명과 함께였는데 그 남자는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매장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있어요. 저 직원이에요. 여자가 저를 가리키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다가갔어요. 손님,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오늘은 무슨 일로? 무슨 일로? 당신 때문에 어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알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손님,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요? 다른 손님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이 백화점 직원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여자는 제 제안을 무시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어제 우리 아내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아내 말로는 당신이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고도 제대로 된 제품 하나 안 보여줬다던데요? 그게 서비스예요? 남자의 말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손님, 어제 저는 최선을 다해 모든 신상품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제품이 없으셔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시했어요. 나이든 판매사원이라고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 상사 불러요. 당장 남자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마침 매니저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직원 때문에 우리가 어제 엄청난 모욕을 받았어요. 정식으로 항의하려고 왔습니다. 여자가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사무실로 가시죠. 여기서는 아니요, 여기서 해결하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보라고요. 그때 한 손님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도 매장에 계셨던 단골 고객이었어요. 저기요, 제가 어제 여기 있었는데 그 직원분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오히려 저분이 너무 까다롭게 구신 것 같던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여자가 그 손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손님인데요. 억울한 직원을 보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손님들이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어요.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일단 저희 사무실로 가시죠. 저희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사과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직원 해고시켜요. 아니면 우리가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을 거예요. 해고요? 매니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그건 좀. 왜요? 무능한 직원 자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직원 때문에 백화점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단 한 명의 고객 때문에 해고, 운운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저 박재욱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표예요. 이 일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등으로요. 법적으로요?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우리 아내가 어제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요. 병원 진료도 받았고요. 진단서도 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받았어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에 드는 옷을 못 찾았다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직원을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SNS, 언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백화점의 문제를 알릴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한 번의 악성 후기가 백화점을 망칠 수도 있어요.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매니저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이구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저를 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위에 보고하고 오겠습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본부장이나 임원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여자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봐요, 저 직원.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이게 직업 정신이에요? 이러니까 평생 말단 직원이지. 맞아요. 저런 직원 때문에 백화점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10분 후 매니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김 과장, 일단 오늘은 조퇴하세요. 그리고 월요일에 인사팀으로 출근하세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징계위원회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매니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고객 응대 불량으로 정식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일단 업무에서 배제되세요. 잘했어요. 역시 제대로 된 백화점이네요. 여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군요. 다음부터는 직원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다니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고 손님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어요. 저 직원 진짜 불쌍하다. 아니야,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러는 거겠지. 요즘 갑질 심하다더니 저 부부가 갑질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저는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사물함에서 제 짐을 챙기는데 눈물이 났어요.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 첫 손님을 응대하던 날, 처음으로 VIP 고객을 만들었던 날, 과장으로 진급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온 거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수진아, 들었어. 괜찮니? 아버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 마, 딸.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아버지, 그냥 제가 그만둘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그만둬야 해? 이제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월요일까지 기다려. 아버지가 준비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제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제 정체가 밝혀지면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를 배신자라고 여길까? 거짓말쟁이라고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 과장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저는 회장의 딸, 후계자가 되는 거구나. 20년의 평범한 삶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주말 이틀은 정말 길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휴대폰으로는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언니,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탄원서 쓸게요. 수진 씨, 힘내세요. 우리가 다 알아요. 당신 잘못 아니라는 거. 고마운 말들이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 나는 회장 딸이야. 곧 너희들 앞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일 준비됐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무서워요. 왜 무섭니까?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그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로 생각하지 않을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넌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어. 20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잖니. 내 정체를 숨긴 건 사람들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을 배우기 위해서였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리고 수진아, 이제는 내가 배운 걸 실천할 때가 됐어. 20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점들, 개선해야 할 점들, 그걸 이제 내가 바꿀 수 있어. 그게 바로 내가 여기서 20년을 보낸 이유야.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받고 느꼈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데도 웃으며 일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설 때가 된 거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직원 유니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경영자 김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직원 출입구가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은 왜 정문으로?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임원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죠. 비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이세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저 김수진이에요. 회장님 딸입니다.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회장님 따님이요? 하지만 회장님 따님은 20년 동안 1층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본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죠? 비서는 황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고 곧 저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계셨고 그 옆에는 부회장, 전무, 상무, 인사 담당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제 딸 수진이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의 부사장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임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따님께서 그동안 20년 동안 1층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죠. 네, 20년 동안요? 한 임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년의 경험이 앞으로 우리 백화점을 바꾸는데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수진아, 내가 말해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저는 25살에 프레스티지 백화점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20년 동안 1층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무도 제 정체를 몰랐고 저는 그냥 평범한 판매사원으로 살았어요. 20년 동안 말이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도 알게 됐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합리하다니요? 네. 예를 들어 직원들은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데 제대로 된 휴게 공간도 없어요. 점심시간은 30분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손님이 많으면 걸을 때가 많죠. 직원 식당 음식은 형편없고 복지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무조건 웃으라고 하지만 악성 고객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전혀 없어요. 직원들은 갑질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항의하면 오히려 징계를 받죠. 바로 제가 이번에 당한 것처럼요. 지난 토요일 저는 한 고객에게 1시간 넘게 모든 신상품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며 저를 무능하다고 비난했어요. 급기야 저를 해고하라고 요구했고 회사는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직원을 단 한 명의 악성 고객 때문에요.
인사 담당 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고객의 민원이 있어서 고객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물론 고객은 중요해요. 하지만 직원도 중요합니다.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는 결국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수진이가 주도해서 개혁을 진행할 거예요. 직원 복지, 근무 환경, 고객 응대 시스템, 모든 걸 현장 중심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를 모욕하고 해고를 요구했던 그 고객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회사가 직원 편에 서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고객과의 소송은 한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회사에도 이익입니다. 직원들이 보호받는다는 걸 알면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게 곧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고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임원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점점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1층 매장으로 내려가 동료들에게 사실을 밝히는 것.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낯익은 매장이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징계는?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들 잠깐 모여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매장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함께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께 숨긴 게 있어요. 저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일했지만 제 본명은 장수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프레스티지 그룹 회장의 딸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20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현장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배운 걸로 이곳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요. 이게 무슨...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했어요. 여러분의 동료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것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선배가 울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아니, 부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20년 동안 이 힘든 일을 하시면서 그 말에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체가 밝혀진 다음 날 백화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회장인 아버지가 무대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제 딸 장수진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1층 매장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오늘부터 부사장으로 임명되어 현장 개혁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딸이 우리랑 같이 일했다고? 20년 동안이나? 직원들의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반응이 나왔죠.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서 일하는 고통, 무례한 고객들, 부족한 복지. 그래서 그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압니다. 앞으로 수진이가 주도하는 개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끝나고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1층에서 김 과장으로 일했던 장수진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20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발 붓는 고통, 30분짜리 점심시간, 형편없는 직원 식당, 무례한 고객들의 갑질. 그 모든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첫째, 근무 시간을 개선하겠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줄이고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겠습니다. 둘째, 직원 휴게실과 식당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셋째, 악성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판매직 직원들의 기본급을 20% 올리고 성과급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제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저는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저를 징계하려 했던 그 사건 말이죠. 인사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부사장님,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괜찮습니다. 팀장님도 회사 방침을 따르신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 악성 고객에 대한 법적 조치는 진행되고 있나요? 네, 법무팀에서 준비 중입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우리 백화점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세요. 블랙리스트에 올리고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사장님, 박재욱 변호사 부인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만나시겠습니까? 1층 VIP 라운지로 안내하세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정장을 가다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제는 평사원이 아닌 부사장으로서 그녀를 만나는 겁니다.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장수진 부사장입니다. 지난주에 1층 매장에서 뵀었죠? 이게 무슨... 당신 판매사원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판매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저는 이 백화점 그룹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회장의 딸이고요. 여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네, 손님께서 저를 무능하다고 비난하시고 해고하라고 요구하셨던 그 직원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기요. 그건 오해였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오해요? 손님께서는 저를 이 나이에 평사원, 무능력한 직원, 백화점 점원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제 신분을 아셨다면 그런 말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을 신분이나 직위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두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누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그동안 손님께서 무시하고 모욕했던 모든 직원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손님께서는 우리 백화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의 모든 백화점과 계열사에서 출입이 금지됩니다. 네, 그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사과한다니까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손님께서 저에게 한 행동은 명백한 갑질이었고, 그로 인해 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판매사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고됐을 수도 있어요. 여자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법무팀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부사장님, 박재욱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합의를 원하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공개 사과문을 우리 백화점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하실 것. 둘째, 직원 인권 보호 캠페인에 1억 원을 기부하실 것. 셋째, 앞으로 어떤 서비스직 종사자에게도 갑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실 것. 1억 원이요? 그건 너무. 손님께서 저희 직원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건 합의 조건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법정에서 뵙죠. 여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자가 라운지를 나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1층 매장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어색해했어요. 부사장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저 그냥 수진 언니라고 부르세요. 20년 동안 그렇게 불렀잖아요. 하지만 이제 부사장님인데 직함은 바뀌었어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의 동료예요. 단지 이제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뿐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다들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발이 너무 아파요. 점심시간이 짧아요. 휴게실이 너무 열악해요. 악성 고객 응대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개선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애로사항을 공유해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부사장님, 아니, 언니, 정말 고마워요. 한 동료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랑 똑같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20년 동안의 김 과장과 이제 시작하는 장수진 부사장. 두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0년 동안 배운 걸로 이곳을 바꿀 거야.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부사장으로 취임한 첫 주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2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바쁜 나날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착수한 일은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저는 시설팀을 불러 지하 직원 휴게실을 직접 안내했어요. 이곳 좀 보세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의자는 다 낡았고 냉장고는 고장난 지 오래됐어요. 이런 곳에서 직원들이 쉬어야 한다고요? 시설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은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완전히 리모델링 하세요. 새 소파, 안마의자, 대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 다 갖춰 놓으세요. 그리고 샤워실도 만드세요. 샤워실요? 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원들이 퇴근 전에 샤워하고 갈 수 있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설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 시간 조정이었습니다. 인사팀에 새로운 근무표를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기존 10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줄이고 2교대제를 도입하세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무조건 1시간, 중간에 15분 휴식 시간도 2번 주세요. 하지만 부사장님,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데요? 그럼 사람을 더 뽑으세요. 직원들 건강이 먼저입니다. 아픈 직원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은 할 말이 없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 식당 개선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운영 업체를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20년 동안 먹었던 그 형편없는 음식을 더 이상 직원들이 먹게 할 수 없었거든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메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 신선한 재료, 영양 균형까지 고려하세요. 그리고 가격은 2,000원으로 동결하세요. 차액은 회사가 보조하는 걸로. 그러면 회사 부담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직원들이 잘 먹어야 잘 일하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악성 고객 대응 매뉴얼 제작이었습니다. 저는 법무팀, 인사팀, 고객 서비스팀을 모아 회의를 소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객이 왕이라는 원칙 하에 직원들이 모든 걸 참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악성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객 서비스 팀장이 물었습니다. 첫째, 고객이 직원에게 욕설, 폭언, 폭행을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둘째,
그런 고객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출입을 금지합니다. 셋째,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회사가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반발하면 반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좋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직원을 존중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으니까요. 이 모든 조치들을 발표하자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대우. 부사장님 최고. 칭찬과 감사의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불만을 표했어요. 부사장님,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수익성이 악화될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직원 이직률이 줄고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그러면 고객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그게 곧 매출 증가로 이어져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2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임원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이직률도 30% 감소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부사장님, 요즘 출근하는 게 행복해요. 한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새 휴게실에서 쉬고 맛있는 밥 먹고 근무 시간도 줄고 정말 꿈만 같아요.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층 매장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고객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하면 돼? 당장 매니저 불러. 그 직원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직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 저에게 폭언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그러시면 회사 방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뭐, 내가 감히 나한테? 고객이 더 화를 냈습니다. 직원은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보안팀입니다. 1층 매장으로 와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도착하자 상황은 진정됐습니다. 고객은 떠났고 직원은 무사했어요. 그 직원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예전 같았으면 그냥 울면서 참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회사가 저를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그 직원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잘하고 있다. 임원들한테서 보고받았는데 직원들 만족도가 엄청 올랐다더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수진아, 다음 주에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 내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자리야. 준비 잘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사회. 저는 그곳에서 제대로 된 변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이사들을 설득해야 했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20년의 경험이 저를 뒷받침해 줄 테니까요. 이사회가 열리는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이번 이사회에서 제 개혁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총 12명의 이사 중에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포함해 4명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재무 담당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 부사장님의 개혁안을 검토해 봤는데 첫 해에만 약 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00억 원이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그룹의 연 매출이 2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로 얻는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첫째, 직원 이직률 감소입니다. 현재 우리 백화점의 연간 이직률은 40%입니다. 신입 직원 1명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1천만 원입니다. 이직률을 20%로 줄이면 연간 1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자료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둘째,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행복한 직원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만족도가 10%만 올라도 매출은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매출의 15%면 3천억 원입니다. 셋째, 브랜드 이미지 개선입니다. 요즘 MZ세대는 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직원을 잘 대우하는 백화점이라는 이미지는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일 겁니다. 한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실패하면 200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 운영을 제안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프레스티지 본점에서만 먼저 6개월간 시행하고 결과를 측정합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시범 운영이라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현장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루 10시간을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악성 고객에게 모욕당하고도 웃어야 하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형편없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 부사장님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가장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선 조치를 시행한 결과 직원 만족도는 35% 상승했고 고객 불만은 2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본점 매출은 8% 증가했어요. 이게 숫자입니다. 데이터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런 효과가 정말입니까? 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상세한 데이터를 배포했어요. 그리고 SNS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직원을 존중하는 백화점이라는 이미지가 퍼지면서 젊은 고객들이 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제 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20년의 현장 경험이 이론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고 최종 결과는 9대 3으로 가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했다, 수진아.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결과를 만들어야죠. 그날 저녁 1층 매장 직원들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회에서 우리의 개혁안이 승인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 6개월간 본점에서 시범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전국 모든 지점으로 확대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요. 네.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쟁사 백화점의 인사 담당 임원이었어요. 장 부사장님, 저희 회사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조건은 마음껏 제시하십시오. 제안 감사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 더 나은 조건을 원하시면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고 이곳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도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빌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을까. 그들도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있는 곳부터 바꿀 수는 있어. 그리고 그게 모여서 언젠가는 세상도 바뀌겠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식당 개선, 근무 시간 조정,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한 달, 2달, 3달.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확실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늘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계속 상승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직원 이직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죠. 6개월 후 시범 운영 결과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6개월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만족도는 초기 대비 50% 상승했습니다. 둘째, 고객 만족도는 40% 상승했습니다. 셋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직원 이직률이 40%에서 15%로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용 및 교육 비용이 연간 120억 원 절감됐습니다.
한 이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놀라운 성과네요.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우리 백화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유통업 부문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장 부사장님, 제가 처음에 반대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아닙니다. 이사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신 덕분에 더 탄탄한 계획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전국 모든 지점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12명의 이사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개혁이 전국 모든 지점으로 확대됩니다. 와,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어떤 직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부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사람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몫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되찾아 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언니, 20년 전 처음 왔을 때 생각나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발은 붓고 손님들은 무섭고 그때 우리 진짜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언니는 한 번도 안 울더라고요. 울었어요. 집에 가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왜 20년 동안이나 여기 있었어요? 회장님 딸인데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현장을 모르는 경영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20년이 됐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이 좋았어요. 손님들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선배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아니 수진아. 20년 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줘서 고마워. 언니도 고마워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화점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외관, 반짝이는 쇼윈도. 하지만 제가 보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땀과 노력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일한 백화점 후계자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가자 엄청난 반향이 일었어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사장님, 20년 동안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아니, 더 일찍 시작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영자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지죠. 저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게 어떤 MBA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준다. 이런 경영자가 많아져야 한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존경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일 기뻤던 건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인터뷰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우리 회사 자랑스러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전국 지점에 개혁안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 12개 지점 모두에서 매출이 평균 20% 상승한 겁니다. 직원 만족도는 물론이고 고객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다른 백화점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스티지 모델이라고 불리며 유통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 날 무대에 올라 상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은 내 것이 아니야.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모든 동료들의 것이야. 이 상을 전국의 모든 프레스티지 직원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수상 소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후 아버지가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기 회장으로 지명하셨어요. 수진아, 이제 내가 이끌어갈 차례다. 아버지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현장을 아는 경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회장 취임식 날 저는 1층 매장부터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해 줬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언니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회장이 됐지만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도 20년 동안 여기서 일했다는 것, 여러분의 고충을 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1층 매장을 거닐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 있던 자리, 그곳에 서서 매장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25살의 신입사원부터 45살의 회장까지 20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고생했어, 수진아.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도 멀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절대 현장을 잊지 않는 경영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살았던 저의 인생,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일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존엄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배웠고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1층 매장에서 근무합니다. 현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계시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